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. 맹영경 기자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10월 16일 이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. 4개 지역의 군수 기초단체장을 뽑고 또 서울시 교육감도 뽑는 선거인데요. 기초단체장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강서구청장 선거 때처럼 민심을 파악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네. 자, 부산 그리고 인천 강화 그리고 호남의 두 곳 이렇게 4곳 짓고 이제 서울시 교육감은 예외로 하고, 그런데 지금 각 당의 어떤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 조국혁신당 뭐 사활을 걸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일단 뭐 부산 금정구청장 그리고 인천 강화 군수, 전남 영광 군수, 곡성 군수가 있습니다. 일단 지역별로 보면은 부산은 여권이 좀 초강세인 지역이고요. 지난 3번의 총선에서 이 보수 정당이 넉넉하게 이긴 곳입니다. 강화 역시 지난 총선에서 거의 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에게 그 강화 지역에서 거의 몰표가 나오면서 그 지역구를 가져갈 수 있었던 지역입니다. 근데 정권과 여당의 인기가 높지 않은 시점이고, 또 특히 부산 금정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할 경우에는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지는 그런 뭐 자체 조사가 나왔다라는 얘기도 들려서 좀 불이 붙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. 그리고 여야가 붙는 지역보다 호남이 지금 더 뜨거운데, 이 전남 영광군수, 곡성군수를 뽑는 선거인데 조국혁신당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추석 전에 호남의 월세방을 얻었다 라고 할 정도로 진심이고요. 또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저는 곡성 민원실장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다니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좀 지켜보던 민주당도 최근 이재명 대표가 호남 2곳을 찾았고요. 또 지도부가 총출동하기도 했는데 제가 음성 하나 준비했거든요. 요거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. 집안에서 장남이 잘 돼야 돼요. 민주당이 장남이야. 사람보다 일단 장남이 잘 돼야 돼요. 뭘로 가시죠 이제. 장남도 잘 돼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3남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. 네, 정청래 민주당 의원하고 조국혁신당 대표가 그 유권자들 앞에서 잠깐 얘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만났네요. 그러니까 만나서 우연찮게 분위기도 화기애애한데. 근데 이게 실제 다른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상당히 이제 긴장감이 높이는 것 같은데 고인물, 그러니까 호남의 고인물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죠? 썩은 물이라고 했나요? 이런 좀 비방 정도 그렇습니다. 서로 나오는 것 같고, 조국혁신당의 황현선 사무총장이 민주당을 호남의 국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. 민주당에서 굉장히 항의하고 사퇴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,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선거 전 치러지면은 서로 긴장하고 경쟁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조국혁신당은 그러면 이렇게 호남에 올인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. 일단은 좀 존재감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. 조국혁신당은 신장식 의원은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. 이번 선거를 좀 양궁에 빗대서 부산이나 강화 선거는 올림픽으로 치면은 양궁 단체전이다. 그런데 그 지역은 협력해서 승리를 잘 이끌어내야 하고, 다만 호남은 개인전으로 봐달라.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서로 잘하는 걸 뽐내서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면은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 때 자신들의 역할이 좀 상당했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조금 어려웠던 시기에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좀 다시 선거에 바람이 불었고, 그런 면에서 총선에서 좀 대승을 할 수 있었다. 그러니까 조국혁신당도 11석 가져가면서 재미를 봤지만 민주당도 조국혁신당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건데, 막상 그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니까 이 존재감 발휘가 쉽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특검법을 냈었죠. 그리고 또 교섭단체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. 근데 이 두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호응을 하진 않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조국혁신당은 섭섭함이 있었던 거고요. 총선 때 때로는 게릴라 공격도 마지 않고 했는데 막상 국회가 열리고 나니까 좀 섭섭하게 대한다라는 거죠. 반대로 민주당은 정권을 향한 공격은 조국혁신당이 알아서 잘하고 있고,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킬 때도 민주당 자체적으로 과반 의석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국혁신당에 지금 와서는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. 그렇군요. 어쨌든 본인의 존재감을 조금 확인도 시켜야 되고,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어떤 거점을 마련을 해야지 그렇습니다. 이 정당이 조국혁신당이 이제 지속 가능하다 이런 정치적 판단도 있을 것 같은데, 어쨌든 지난 총선에
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이제 비례정당 득표율이 상당했단 말이에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의 어떤 지지세,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조금 다른 지역보다 호남이 좀 낮지 않냐 이런 뭐 전망도 뭐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. 제가 듣기로는 조국 대표가 그 월세방 얻기 전에 광주에 가서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행정관들을 좀 만난 걸로 알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호남의 민심을 좀 청취를 했던 거죠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당이 조국혁신당이라는 정당이 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기반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 거고 그 기반은 다음 지방선거로서 구축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좀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라는 의도가 깔린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면은 좀 가정입니다만 민주당 독주에도 어떻게 보면 좀 브레이크를 걸 기반을 좀 마련할 수도 있는 차원이 있는 거고요. 그래서 대선 때는 뭐 두 당이 물론 협력을 하겠지만 지난번처럼 22대 국회 개원했을 때처럼 우리 좀 너무 홀대하지만 우리도 존재감이 있어 이런 메시지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두 곳 중에 한 곳만 가져와도 성공이다. 근데 그게 좀 영광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요.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영광의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해당 지역에서 좀 낙선을 많이 한 후보긴 한데 이낙연 전 대표를 상대하다가 좀 떨어진 인물이거든요. 그러니까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다. 쉽게 그 얘기하면 지역에서는 말이죠. 예. 그래서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서 균열이 생기면 그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좀 친문계 사람들이 좀 몰리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진다면 지도체제 전체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말이죠. 근데 이게 뭐 물론 엄살이 좀 섞인 말로 좀 많이들 평가를 합니다만 그만큼 좀 민주당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제 한준호 의원하고 이렇게 차에서 본인의 이제 이재명 TV 유튜브 뭐 하면서 지민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견제하는 모습도 이재명 대표가 보이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좀 궁금하네요.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강화 그리고 이제 부산 금정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 정당이 좀 유리한 곳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반대로 내주면은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기는 하죠. 일단은 지금은 좀 관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늘 어떤 부산이나 강화에 대한 언급 대신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거든요. 두 당이 서로 기본소득 공약을 내건 것에 대해서 이건 선거라고 보기 어렵다. 경매 아닌가? 서로 뭐 돈주기 경쟁을 한다 이런 비판을 한 겁니다. 근데 제가 여권 관계자로부터 이 선거에 대해서 좀 들은 얘기는 한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었는데요. 왜냐하면 일단 두 지역이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요. 또 혹시나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는 당이 총력전을 펼쳤는데도 크게 지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중요한 선거긴 하지만 총선과 비교하면은 좀 작은 선거다.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없다. 뭐 그런 의미도 있다 이런 해석도 좀 들을 수가 있었고요. 다만 이 금정 그 구청장의 경우에는 단일화 이슈가 있는데 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에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와서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좀 야권에서 들리거든요. 지금은 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대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또 본회의 그 사진을 보니까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웃으면서 또 악수를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단일화 문제도 앞으로는 잘 풀리지 않을까 하는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또 이제 강화 같은 경우에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후보 등록을 했어요.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3파전 양상이 된 건데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또 무소속으로 가는 표가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표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안상수 전 인천시장 같은 거는 지난번에 대선에도 후보로 그렇습니다. 이제 나와서 뭐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인물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분열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서울시 교육감 이제 조희영 교육감이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을 잃으면서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약간 단일화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진보 보수 양쪽이 좀 경쟁하듯이 단일화하고 있습니다. 일단 후보가 각각 결정이 됐는데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보수 진영 후보로 나서게 됐고요. 이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2012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단일 후보가 나온 겁니다.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한 통합 선대위가 출범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가 소위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청와대 때 홍보수석을 그러니까 저기 요즘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요. 그러니까 그 조기숙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홍보수석이었죠. 이런 분들도 아직 있어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국회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본회의 있었는데
파행을 거듭해서 우리 뉴스 공감이 피해를 보게 됐네요. 네. 예. 조금 뒤에 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인터뷰가 이어질 텐데 원래 이제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좀 의료 대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여야가 좀 갈등을 빚으면서 본회의가 좀 지연이 됐고요. 이주영 의원도 법안 표결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스튜디오까지는 출연까지는 어려워서 좀 전화 인터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네, 여야가 서로를 향해 사기꾼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건 무슨 일인가요?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그 안 표결이 있었는데요. 여당 추천 인사는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고요. 야당 추천 몫은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입니다. 근데 한 교수에 대한 선출안은 전체 298표 가운데 찬석 119표, 반대 173표, 기권 6표로 부결이 됐고요. 예. 반면 이 전 차관은 찬성 281표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는 90개가량의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회의였기 때문에 좀 미리 좀 일정 같은 거를 좀 조율을 했다고 해요. 거기서 이제 양측 추천 인권위원 후보도 합의해서 선출하기로 했던 거죠. 그런데 민주당 의총에서 일부 의원이 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한 교수는 인권위원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뭐 그래서 민주당은 그러면은 우리 당은 소신껏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된 건데요. 그래서 이제 부결이 나온 건데, 그러니까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 인물이 이태원 참사 원인을 피해자로 돌렸고 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도 반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뿔이 났고 본회의가 정회가 됐고 다시 속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배준영 그 원내수석 부대표가 국회에서 사기당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외쳤고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사기꾼 윤석열 이렇게 외치면서 본회의장이 시끌시끌하게 됐습니다. 이런 분위기 속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로 돌아온 25만 원 지원법,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사법 등은 이 가결 기준을 넘지 못해서 폐기가 됐습니다. 알겠습니다.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맹영균 기자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